전 출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기열 씨. 출장 간척하고 출장비만 날름 받아먹을 생각인가 본데요. 전송하려는 순간 갑자기 쓰러지는 기열 씨. 허위 출장비 부정수급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열 씨. 얘 표정이 왜 이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몰래 나쁜 짓을 할 생각인가 본데요. 클릭하려는 순간 갑자기 쓰러지는 기열 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인 투자 시 공공기관 직원의 목숨을 앗아간 이것은 바로 부패 행위였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국민권이 다 함께 누리 쇼쇼쇼 5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반응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난리가 났는데 오늘도 무조건 완판을 시켜야 된다. 뭐 제가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오늘 상품 괜찮은 거 있으시겠어요? 지난번에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위원장님. 네, 지난번에 우리 기열 씨 덕분에 저희가 완판하고 네네. 국민들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엄청난 또 확실한 그런 정책 상품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책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앞에 나온 그 기열이는 뭐만 하려고 하면 팍 쏟아져서 죽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만 해도 LH 부동산 투기 사건 있었잖아요. 또 생각하면 또 화가 많이 나는 거. 그래서 그때 권익위에서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네네. 그건 알고 있어요. 네, 회전문 재취업 그런 것도 우리를 많이 빚었고요. 역시 우리 권익위원회가 저 영상처럼 그냥 비리만 저질렀다 하면은 비리 하자마자 바로 잡는다. 회전문 막는다. 잡는다. 딱 그거 준비해 오신 거죠. 네, 권익위는 직접 잡는다기보다 네. 저희들은 부패 방지 정책 총괄 기관이에요. 사전에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아예 시스템을 완비하고 예방하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에는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 영화 뭐죠? 미래를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래 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면 잡아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네, 정책적으로 사전에 부패를 아예 우리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엄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권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하냐 그거죠, 위원장님. 부패 역량 평가, 사전에 부패를 완벽 차단하는 시스템, 권익위의 부패 역량 평가 제도입니다. 이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사전 차단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 이거 네. 가져오세요.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다. 이렇게 법 규정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시스템이 마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공공기관에 아예 부패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부패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되고 대가를 치른다. 법령, 규정 이런 것을 권익위에서 다 평가를 해요. 비리가 있을 만한 것을 조장할 수 있는 법령을 아예 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패를 미리 차단하고 예방하는 장치인 셈인데 네,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네. 저희들은 부패에 특화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구멍이고 어떤 게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사사시 찾아내는 거죠. 부패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법령을 차단을 해버리는 게 부패 역량 평가입니다. 완전히 철벽수비네요, 위원장님. 네. 권고를 만약에 받았는데도 이행을 안 하거나 미루거나
저희는 조금 저희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렇게 좀 미루거나 안 할 거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부패 영향 평가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 규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직자라면 법을 지켜야 되고요. 실제로 굉장히 규범력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평가 제도이고 어느 정도 이행이 되죠? 거의 85%까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다 이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행률이 엄청나게 높네요. 우리 대한민국에 공공기관들이 무지 많잖아요. 그렇죠. 또 공기업도 많고. 근데 이런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사규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모든 공공기관의 사규를 다 점검을 하고 부패 영향 평가를 합니다. 부패를 야기할 수 있는 사규나 이런 것을 아예 철벽 차단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네, 어떤 게 있죠? 우리 이제 공직자들이 퇴직을 할 때에 네네. 뭐 황금 열쇠, 퇴직을 기념해서 해외 여행을 하고 권익위약을 전수조사해가지고 다 개선을 했잖아요. 그런 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비리다. 금지할 수 있도록 사규를 다 개선을 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또 권익위가 공공기관 사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각각 공공기관에 보면 관사가 있어요. 네네. 굉장히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간사들이 많다. 네네.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선하고 그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네네네.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대부분 좀 높은 분들이니까 관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권익위가 그 권력 기관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공정하고 청렴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높은 분들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도록 아예 규정 자체를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우리가 네. 소개하는 부패 영향 평가.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상품부터 아주 반응이 후끈후끈합니다. 네, 부패를 사전에 완벽 차단하는 부패 영향 평가 상품 구입해 주세요. 아니요, 완판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강력한 두 번째 상품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 다 함께 누리 쇼쇼쇼! 야, 너 경수 아니냐? 오랜만이네. 반갑다, 야. 제가 친 건가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응? 네, 오늘 두 번째 상품 더 화끈하게 준비했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니까 국민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는 정책인 것 같은데 권익위에서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상품이 되나요?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더 열심히 듣고 많이 들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네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집하는 전용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게 뭐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거 그럼 권익위가 구글이 되는 건가요?
빅데이터를 막 소집하고. 그렇죠. 기열 씨는 우리 권익위가 이런 빅데이터 기관인 거 잘 모르시죠? 좀 죄송한 게 잘 몰랐어요. 그 이건 또 뭐예요? 국민의 소리를 모으는 궁금하죠? 민원 빅데이터 이거 뭔가요? 궁금하죠? 네. 궁금하면 500원. 아 이거 1,000원인데 오늘 1,000원 없네. 1,000원도 좋아요. 네. 한번 보세요. 1,000원. 네. 국민신문고를 권익위가 운영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한 해에 국민들께서 정말 억울하다, 불편하다,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민원들이 무려 한 2천만 건 가까이 제기가 돼요.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아 저는 그게 알려진 거는 이제 기사가 되고 수면 위로 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드시다는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죠. 네네네.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거를 해결을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신문고의 2천만 건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가장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민원들을 저희들이 직접 해결하기도 하고요. 관계 부처에 전달을 해서 부처에서 직접 해결하게 조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 그리고 많이 조회가 되는 그 조회수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런 걸 좀 검색을 많이 한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나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사전에 국민들의 불평, 불만을 분석해서 제도 개선이나 직접 해결하거나 부채에서 해결하거나 이 정부가 모두 협업을 해서 해결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아주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앞서 저희가 판매한 정책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나요? 좀 죄송합니다. 약하지 않나? 이거? 앞에 보면 약하지 않나? 네. 단지 그것만이 아니죠. 그렇죠. 또 있겠죠. 네. 네. 권익위에서 올해 네네.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국민들과 정부 기관에 알려주는 민원 예보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민원이 뭐요? 네, 올해 아니면 이번 달에 아니면 이번 주에 급등하는 국민들 불편이 뭐냐 이걸 분석을 하거든요. 지난달의 경우에는 네네.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린다. 그래서 이런 수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조심하시고 여기에서 대응을 하셔라. 그러면은 이제 관련 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와. 사전에 조치를 하는 거죠. 마치 일기예보처럼 네네네. 저희들이 민원 예보를 저희 예보관이 시행을 합니다. 요거 차단할 건 차단하고 미리 예방할 건 예방하고 균형과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네. 불편이 발생한 이후에 대처를 하면 너무 늦어요. 늦잖아요. 맞아요. 보이스피싱 사기가 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미리 경고를 하면 크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 그 나쁜 놈들 잡기도 힘들고 네. 잡아도 그냥 처벌받는 수준이고 내가 잃어버린 돈, 사기당한 돈은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음 달에는 보이스피싱이 좀 극성을 부리고 피해가 예상되니까 우리 기관들께서는 이거를 국민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주시고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좀 이런 전화가 오면은 좀 받지 마시거나 아니면 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 민원 빅데이터를 AI를 기능을 도입을 해서 보다 더 예보 기능을 강화를 하려고 해요. 네네. 물론 이제 예산과 시설 투자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좀 더 고도화가 되면 최근에 네네.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죠. 근데 이게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그 발생을 좀 예고하는 그런 여러 징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신문고에 신고로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네네네. 사전에 그런 붕괴를 감지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AI를 도입을 하면
그런 게 가능해지죠. 아, 네네. 코로나라든지 이런 감염병이 발생을 할 때도 사전에 감지를 해서 예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민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AI 기능을 도입해서 더 고도화해서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각종 사고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야, 이런 정책이 약하다고 해서 아까 좀 죄송합니다. 이게 네,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엄청나고 굉장히 중요한 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네요. 국민 여러분, 오늘의 민원 예보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한눈으로 보는 민원 빅데이터에 들어가 보시면 말 그대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키워드, 실시간 민원 건수, 민원과 언론의 키워드 비교까지 각종 모니터링 정보가 한눈에 보입니다. 적나라한 정보 공개 덕분에 대기질은 먼지가 없고 맑고 청량합니다. 또 곳에 따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활용하기 편하시라고 지역별 민원 건수와 연령별 민원, 키워드 클라우드 등의 통계 분석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네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무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동향을 분석한 리포트가 매주 매달 업데이트되면서 부패 기관들의 등골 온도는 다소 서늘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예보였습니다. 근데 저분은 새로운 기상캐스터신가 봐요. 익숙하긴 한데. 네네. 근데 얼굴이 왜 빨개지시는 거죠? 아니, 이분이, 민망합니다. 네, 뭐, 쓰리잡을 뛰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기상캐스터도 하시고, 쇼호스트도 하시고, 어디 무슨 뭐 위원장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익숙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민망해 하세요. 네. 능력자시잖아요, 그죠? 네. 민망합니다. 민원 정보의 효과인지 기상캐스터의 그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불이 이번에도 완판 갈 것 같은데요. 기상캐스터 덕분에. 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정책 상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국민권이 다 함께 누리 쇼쇼쇼.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정책. 원래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게 나오잖아요. 어떤 걸 준비해 주셨을지. 가장 강력한 건 맞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또 만지고 계시네요. 네. 권익위는 그동안 그 쭉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사전 예방하는,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부패를 차단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네네.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제일 강력한. 부패 예방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제도 근본적인 제도. 뭐죠? 개선입니다. 아, 제도 개선이요. 약간 긴 정책이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제도 개선 이렇게 하니까 뭐 좀 시원시원할 것 같기도 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뭔가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가장 강력하다고 했는데. 아니, 이런 민원 빅데이터 이런 거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 잠깐 제도 개선.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네. 최고로 강력한 상품입니다. 왜 최고로 강력하다? 네, 이 제도 개선은요. 네. 일단 먼저 민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어요. 일단 민원 빅데이터는 국민들 2천만 명이 나 이거 너무 불편해, 너무 불합리해, 나 억울해 하는 소리를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분석을 해서 네. 정말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힘들어해 하는 걸 저희들이 찾아내겠죠. 그렇죠. 국민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는 예를 들면 국민 뭐 수천만 명이 정말 이건 불합리해서 못 살겠어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그거를 어떻게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지? 그 제도 자체를 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게 이거 제도겠습니다. 아예 제도를 바꿔버리는 게. 아예 바꾸는 거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집값이 천문학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수수료도 뭐 꽁충 뛰어서 그렇죠. 어떤 분의 경우에는 1년 연봉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들어간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국민신문고에 수십만 건의 그런 국민들의 불편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권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래,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집값이 30억이야. 네. 그러면 수수료만 2,70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연봉이 많네요. 야, 똑똑하시네요. 바로 계산하시네요. 쉬워. 0.9, 39, 27. 네, 그래서 권익위가 제도 개선에 착수를 해서 네네네. 중개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반값 수수료 제도 개선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저 이거 알아요. 저도 이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죠. 네. 진짜 많이 하는 그래서 권익위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반값 수수료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낮춰달라고 제도 개선 권고를 했죠. 그리고 국토부에서 수용을 해서 지금 반값 수수료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고라는 말은 그냥 권한다는 의미니까 강제성이 없을 것 같은데. 정부 부처는 권익위의 제도 개선을 거의 100% 수용합니다. 강제성이 없는 건데 네. 이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은 네네. 법에 의해서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 개선이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권익위가 그 부처의 이행이나 수용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퍼센트를 따지면 98% 정도는 수용이 되고 18%면 거의 다 하는 이행이 거네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슈퍼파워 제도 개선.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나쁜 게 없으니까 그죠? 좋은 그쵸? 쪽으로 하는 거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네. 국민들이 불편한 걸 기관이 해결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공직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 권고를 하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수용을 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권익위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지 않을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믿고 하는 거겠죠. 네. 권익위의 제도 개선으로 가장 경제적 효과를 많이 창출을 한 제도 개선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재정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니 네. 얼마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거 가늠이 안 되는데요? 네. 설마 막 저희들이 그냥 한 20건 정도만 네.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1000건 중에 네네. 다 분석하기가 또 너무 그 중에 네. 힘들어서 한 20건 분석을 했더니 최대 4조. 20건에 4조요? 네네.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재정의 낭비를 방지한 그런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저희들 제도 개선으로 그런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국민들 세금이 그만큼 절약이 됐다는 네, 뜻이겠죠? 네. 완판됐다고. 예.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속도 정말 잘 팔리는데요. 네네. 제가 걱정했는데 이게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아닙니다. 국민들이 구입하는 게 좀 주저주저하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3가지 정책 모두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요거. 네. 요 3가지 상품 다 완판됐다고 합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저희들이 판매한 상품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 3가지 중에 고르시고요.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푸짐한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국민권익 함께 누리 쇼쇼쇼 6탄에서 만나요.